바로 지금으로부터 만 20년 전, 그러니까 1992년, 93년, 94년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시기에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당군 이래 최초로 187개 시민, 환경, 소비자, 농민, 종교, 정치단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쌀 지키기 범국민운동, 이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다시 말하면 WTO를 태동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쌀과 기초 농산물을 지키자는 그 모임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실련을 대표해서 범국민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20년 전, 그 당시 학생들도 아주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래서 지킨 것이 쌀 시장 부분 개방, 소위 MMA라는 미니멈 마케트 액세스라는 조건으로 부분 개방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 187개 실질적으로 그 당시 존재했던 모든 NGO가 다 참여한 그 단체의 범국민적인 운동이 우리나라 쌀 시장 완전 개방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카기를 비롯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국적 곡물과 농산물 대기업들이, 소위 곡물 메이저들이 자기네 나라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예외 없는 관세화,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개방해야 한다는 소위 조건으로, 그리고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단절시키자는 디카플링, 이 두 가지 목표로, 심지어는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미국 측의 수석 대표가 카길이라는 곡물 메이저의 부회장이었던 존 암스테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대표로서 바로 그 8년에 걸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는 협정을 완전히 전면 개정해가지고 WTO,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뭡니까? 안 들려요? WTO 세계 무역기구로 발족이 95년 1월 1일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가입하면서 지켰던 것이 예외 없는 관세화에서 유일하게 쌀만은 10년 동안에 총 1986년, 88년 기준으로 그때 국민 수요의 4%까지만 개방한다는, 사들여준다는 조건으로 아까 말한 그것을 MMA, 미니멈 마케트 액세스 조건으로 그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WTO가 발족했었습니다. WTO가 발족한 것도 우리 시민단체 187개 단체가 반대하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당시 범국본의 비대위의 의견을 그대로 구술해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WTO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 WTO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남북 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세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는 조항도 거기에 포함됐고, 지금과 같은 조건에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지키는 것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WTO 이행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번국본 비대위가 WTO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쌀 한 톨도 자기 임기 중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선거 기간 중에, 대선 기간 중에 밑에 보좌관이 써진 쪽지를 읽어가지고 그 읽은 죗값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기 직전인 1993년 12월 7일 날 첫 번째, 김영삼 정부의 첫 번째 대국민 사과로 대통령이 고개 숙여서 자기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황인성 씨와 당시에 농림부 장관 협상에 참여했던 허신행 농림부 장관, 또 박아무개 상공부 장관 세 분을 전부 다 해임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총리 장관이 된 지 10개월째 될 때 10개월 만에 다 물러서게 하고, 그리고 들어선 사람이 이해창 총리, 김영배 농림부 장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WTO 이행 계획을, 스케줄을 써낼 때 미국을 비롯한 딴 나라들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타결을 했을 때의 그 약속하고 이행 계획서를, 실정 계획서를 써낼 때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범국본에서는 당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바로 알아채리고, 우리 정부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부분 개방한 것을 비롯해서 축산물 관계 협상, 한우 관계 협상 잘못한 거, 그것을 그 당시로 볼 때는 1994년 4월 말까지 이행계획서 최종으로 제출할 때 우리도 고쳐서 내라.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재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해창 총리가 대법관 출신이고 속칭 대쪽 같다는 분이 국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1993년 12월 15일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은 일자 1획도 고치지 못한다 라고 답변한 거 조 회장 기억나시죠? 그렇게 이해창 총리가 답변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한번 타결됐으니까 그 협정문은 일자 1획도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94년 2월경에 보니까 미국도 고쳐냈고 딴 나라도 고쳐서 내고 있거든요. 그때서 부랴부랴 우리나라도 지금은 농어촌진흥공사로 사장으로 나가 있는 그 당시 이아무개라는 고위 농림부 간부를 파견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고치자. 역시 범국본 비대위 이야기가 맞구나 해가지고 우리도 고치는 안을 농림부가 만들어가지고 가서 소위 말하자면 WTO 그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농무성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쳐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미국 농무성이야. 미국 농산물 수출업자들, 쌀 수출업자들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만 고치지 못하고 제출해가지고 그것이 뾰록이 났어요. 그것이 들통이 났어요. 신문에 그때는 이제 언론들이 정말 참지 못했다. 그동안에 계속 정부의 거짓말만 받아서
쭉 보도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게 국제적으로 언론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거짓말 해온 정부 믿다가는 자기들이 바보 되겠다 하니까 일제히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정부의 정보 부재에 대해서 호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총리 된 지, 장관 된 지 100일도 안 돼가지고 대쪽 같은 이해창 총리가 묵사발로 되어버렸고 그만둬야 했고, 김영배 농림부 장관도 100일도 장관 못 채우고 물러서는 그런 불상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또 김영삼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사과를 두 번이나 불러왔던 이 쌀 문제는, 쌀과 기초농산물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쌀은 우리 한민족의, 우리 모두의 15,000년 동안 한반도에서 우리의 피요 살로 커왔고, 현재 우리의 몸에 이루고 있는 이 육신이, 이 피가, 이게 전부 다 쌀로 다 지탱되어 왔고, 우리의 혼과 정신이 쌀인데, 쌀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생태 환경이 쌀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쌀농사가 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정신과 문화와 혼의 문제이고, 우리 선조들로부터 앞으로 후손들의 문제이라고 인식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킨 것이 쌀 부분 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까지는, 죄송합니다. 1995년에 WTO가 출범을 해가지고 2004년까지 10년 동안만 원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유효합니다. 그 10년 이후에는 원래 예정대로라 한다면은 제2의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에 해당하는 DDA 협상,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내용을 전부 다 뒤집어서 새로 판을 짜는 제2의 협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WTO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하게 돼 있는데, 그 DDA 협상이라는 게 중동의 카타르에서 시작했던 DDA 협상이 범세계적으로 농민들의 이 반대와 그 나라의 식량 사정을 반영해가지고 타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지금 계속 제2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해당하는 DDA 협상은 지금까지 타결이 안 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DDA 협상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앞날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당초 가트라는, 다시 말하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인 가트 체제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WTO로 변신하기까지에는 미국의 이해가 절대적인 이유였습니다. 미국이 전후 가트 체제를 출범시킬 때 미국이 강한 것은, 모든 분야에서 제일 강한 것이 공업 분야, 공산품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당시 가트 체제를 출범하던 전후, 그러니까 제2차 대전 후
그 무렵에는 농업은 약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자기 경제의 취약한 부분인 농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지원을 한 결과 가트 체제가 출범한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될 무렵에는 미국이 강한 분야였던 제조업 분야는 일본, 한국을 비롯한 4마리 소령들과 EU 국가들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거꾸로 심지어 자동차마저도 거꾸로 강해져 버려서 미국이 그동안에 강하다고 자부해왔던 제조공업 부분에서 미국 경제는 오히려 쭈그러들고 미국이 그동안에 약했던 농업 부분이 아주 강하게 된 겁니다. 농산물이. 원래 가트 체제에서는 농산물의 수입 자유화는 전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공산 제조품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짓밟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보니까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아주 강해져 있기 때문에 농산물들을 수입 자유화해야 농산물들을 만들어 자기들이 팔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각 나라가 농업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생산비 지원, 농산물 가격 지원도 못하게 만들어야 이게 미국 시장으로 미국 농산물이 전 세계의 시장에서 석권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강한 것이 금융하고 상업 분야, 서비스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서비스 분야, 금융 분야, 농산물 분야를 수입 자유화의 항목에 포함시켜서 수입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미국 경제가 취약해진 제조공업의 약점을 농업과 공업과 서비스 분야와 거기에 또 빠졌군요. 지적 자산 분야, 뭐 책이나 TV나 영화나 이런 지적 자산 분야의 수입 자유화로 전략을 바꾼 것이고 그게 타결됐는데 그 무렵에 프랑스가 1993년 12월 15일 막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을 앞두고 프랑스의 총리인 발라디르라는 총리가 너무 저는 그분을 존경해가지고 정말 그분을 어디서 만난다면 김무성 씨가 호박 국회의원 뭐 어부바 해줬다는데 내가 어부바 해주고 싶은 그런 프랑스 총리인데 영화도 완전히 개방, 시장 개방, 자유화, 수입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발라드 프랑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반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정신이 프랑스의 영화 산업을 개방하라고 TV를 개방한다면, TV와 이 영화 산업을 개방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파는 행위니 차라리 더 큰 이익을 우리가 포기하는 어리석다는 말을 듣더라도 나는 과감하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파기를 선언하고 탈퇴하겠노라.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만일 영화산을 개방하려고 한다면은 예외 없는 관세화 시키겠다 하면은 내 목을 쳐라. 나를 바꿔가라. 프랑스는 빠지마.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용기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겠노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한 말을 제가 써놓은 글 안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발라디르 총리의 연설문을 받아본 저희들은 당시 법무법 비대위 우리들은 흥분에 잠을 지쳤습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구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 정부가 그 다국적 기업들이 추진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를 해서 영화는 아예 항목을 빼줬습니다. 개방 대상이나 뭐 예외 없는 관세 협상에서 영화 산업을 빼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가 탈퇴를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을 얻었죠. 쌀도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정신이고 심지어 우리의 피요 살이다. 이거 개방 못한다. 여러와 같이 우리 국민들, 특히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줘가지고 연일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주장을 폈었습니다. 농민단체는 아예 비중이 조금 했죠. 오히려 소비자단체들이 더 많았잖아요. 종교단체 그 당시 다 환경단체 다 참여했었어요. 진짜 온 국민 비상대책위에서 그 결과 얻어낸 것이 1986년, 88년 기준으로 국민 총 수요의 4%인만을 우리가 의무로, 그것도 2004년까지 의무로 수입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일체 못 들어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렇게 조건부 부분 개방을 얻어내서 사실은 허신행 전 농림부 장관이 협상에서 그나마 대통령의 직을 걸고 쌀 개방 막겠다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도 목을 내놓겠다고 하는 바람에 시킨 것이 이 MMA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됐을 때 노무현 정부가 됐습니다. 이제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잘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 잘잘못을 제가 이야기할 때는 어디까지나 국민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저의 정치적인 전혀 소견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는 아님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노무현 정부의 여러 가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발언과 행동에 비추어서 경제정책은 차라리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저런 일은 차마 못할 것이라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4년 쌀 재협상 잘못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하고 한미 FTA 추진한 것이고 신호는 오른쪽으로 자동차 보내놓고 핸들은 왼쪽으로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경제정책들이, 그리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쪽지를 받아가지고 영향받아가지고 속도 없는 4만 불 소득 증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재벌 옹호주의로 나간 경제정책들은 아무리 돌아가신 분의 정권이라 해도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전에 봉화에 내려가셔서 회고록을 쓰면서 후회하는 이야기들, 한미 FTA 그렇게 자기가 한 거 잘못인 것 같다고 후회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그때는 대통령 그만두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후회해봤자 뭐합니까? 잘못 판단한 거였습니다. 그때 2004년에 쌀 재협상을 하시는 분이
나는 남을 이렇게 헐뜯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이 정책 분야는 전혀 잘 모르시는 잡초학을 전공하신 분이 농림부 장관입니다. 잡초 제거하려면 제초제 많이 뿌리는 거, 고엽제 많이 뿌리는 거, 그것만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분이, 그리고 또 그 흔해 빠진 미국서나 외국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국내파다 보니까 협상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쌀 지협사한 것이 또 치명적인 잘못을 범해가지고, 그러나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어도 지킨 것은 MMA 부분시장 개방 원칙은 지켰어요. 그 대신 1986년, 88년 기준으로 8%를 의무 수입하겠다는 조건으로 나중에 타결을 왔어요. 그런데 86년, 88년 때는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우리는 86년, 88년 때는 1인당 쌀 소비량이 1인당 130kg, 140kg 쌀을 먹을 때예요. 지금은 쌀 먹은 것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70kg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당시는 140kg 먹을 때, 그때 기준에 8%를 하니까, 그게 2004년에 협상을 하면서 1994년의 때 오르가이라운드 협상 최종 타결될 때의 기준인 1986년, 88년을 기준으로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말은 1986년, 88년에 8%라고 하지만은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12%, 15%에 해당합니다. 그게 여러분 올해 우리가 들어오는 쌀 40만 9천 톤, 그러니까 41만 톤이죠. 지금 41만 톤 의무로 수입하고 들어오는, 올해까지가 들어오는, 이게 타결된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쌀 생산량이 400만 톤 조금 넘는데 그 10분의 1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사태가 된 겁니다. 그나마 위안은 그것도 부분 개방 의무 수입이라는 것만 유일하게 우리가 위안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내에 들어서 가지고 이 박근혜 정권이 지금 이제 MMA에 의한 부분 시장 개방도 다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말은 허른 근사한 관세화에 의한 쌀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프랑스 발라디르 총리가 울부짖었던 우리 조국의, 우리 한민족의 피요 살이요 혼이요 정신인 쌀과 우리 농업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우자는 그런 정책에 불과한 것이 쌀시장 완전 개방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묘령의 여인이 저에게 쪽지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저는 이 쪽지를 지금 읽고 3번 읽고 나서 제게 보낸 연애 편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제가 2008년 2월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기 직전에 승례문이, 남대문이 만인 주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이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 생중계로 불타오르고 사라지는 장면을 보고 당시 평택의 농민들에게, 지금 농정신문을 맡고 있는 한도석 씨가 평택 사람이죠. 이제 한도석 씨가 전농 하고 있을 때, 또 김 목사도 당시 전농하고 있을 때, 거기 가서 제가 강연을 하면서 했던 말이래요. 저는 2008년에 농민들에 가서 평택 농민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 못하는데 그분이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저한테 이 쪽지를 써줍니다. 오늘 강연에 이것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농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숭례문이 불타 없어지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것처럼 농업이 망해봐야, 농부가 이 땅에서 사라져봐야 국민들이 정신 깨닫고 이제 다시 국민들이 농업을 살리자고 앞장서는 진정한 국민 농업 시대가 열린다 라고 제가 말했대요. 그 묘령의 여인이 나한테 이 쪽지를 써서 주는데 말했다고 하니까 말한 것이 사실인가 뭐였죠? 그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마치 성경지명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놈의 성경지명은 정말 있어서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못된 성경지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쌀시장 완전 개방, 다시 말하면 관세화에 의한 쌀시장 전면 개방은 우리나라에 이제 마지막 남은 쌀시장마저도 다 내놓겠다는, 마지막 여성의 가장 소중한 부위를 감추고 있는 브라자와,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소중한 것도 가리고 있는 것을 다 벗어 던지겠다는 그런 아주 천만한 발상이 지금 오늘 내일 9월달이면 공식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쌀을 비롯한 식량의 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최하위인 23%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곡물의 23%만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의 주식인 쌀이 그래도 아까 노무현 정부가 2004년에 쌀 재협상에서 좀 실패했어도 그나마 현재 쌀은 86%대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86%의 쌀 자급률도 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은 관세를 얼마나 마음대로 자기들이 얼마만큼 높이 마음대로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 말대로 하면은 높은 관세를 붙여서 엿장수 마음대로 혼자 자기 마음대로 붙여가지고 될 수도 없는 짓인데, 완전 개방할 경우 우리 쌀 산업의 전망은 앞길은 눈에 선합니다. 뻔히 앞이 보입니다.
직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너도나도 쌀 농사를 팽개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유기농 소비자들이 한사님 아이쿠 생협을 통해서 카톨릭 농민의 언민의 텃밭을 통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약이 GMO가 아닌 농약이 제초제가 발라지지 않는 극소수 우리 친환경 농업사들을 제외하고는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지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에 있는 자기 자식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딴 논에다는 다 농약을 다 말아치움 팔아치움 치면서도 한 떼정에는 농약을 치지 않는 그 쌀들만 남아서 식량 자금률이 이 박근혜 정권이 끝나기 전에 벌써 반토막 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박근혜 정권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쌀마저도 이제는 시장 완전 개방해가지고 주곡시장을 비롯한 곡물시장은 완전히 다국적 기업의 손아귀에 넘겨줬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농업이 망하게 했고, 농업이 망하면 자연히 농민이 떠날 것이니 농촌이 황폐해야 되고, 농민이 다 너도나도 다 써서 땅 팔아서 아니면 논에다가 도시의 대자본과 불러들여서 리조트나 호텔이나 카지노 짓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당군 이래 유지해오던, 아니 당군 이전부터 유지해오던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의 종결자로 영원히 기리고 기록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소비자들은 지금은 자기 생업이 바빠가지고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데 1992년, 93년, 94년에 우루과이란도 투쟁 때처럼 모든 딴 시민단체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쌀과 기초농산물을 지키자고 하는 그 분위기는 지금 되살려내지 못하지만은 그때쯤 되면은 불타버리는 숭례문 아무리 복원해봤자 지금 복원한 숭례문이 옛날의 숭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액도 잘못 걸렸고 쓰이고 있는 나무도 다 이상한 가짜들 나무들이고 지금 숭례문 다시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은 그때 가서 사라져버린 숭례문을 원통해봤자 365일 하루 3끼 자기 새끼들과 자기 새끼라 말고 자기 식구들과 가족에게 먹였던 농산물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들 구하려고 해먹고 다닐 때 그나마 국민의 정부 때 똑똑한 대통령과 부지런한 농림부 장관이 있어가지고 법을 만들고, 생협법 누가 만들었죠? 생협법 내가 만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친환경 농업 육성 5년 선포도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억지 춘향으로 절박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게 그것만 좀 남을까? 그러면 지금 각종 탄압과 요즘 와서는 유기농을 죽여야 우리 농업이 산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생긴다고 유기농 죽이기에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몬산토와 GMO의 장학생들이 학계와 언론계와 관계와 심지어 정치권에도 이
장학생들이 지금 많이 생겨가지고 유기농 죽이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은 정부의 간접 비호까지 받으면서 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소비자들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우리나라 농업은 그러나 비중은 10% 될까요? 10%도 될까 말까? 그만 남게 됩니다. 저처럼 아파트 옥상에서 110개 화분과 상자에다가 직접 농사 짓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나 몰라도 저하고 가까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그냥 벌레 먹고 구멍이 송송 나지만은 진짜 안전한 유기농산물들 공짜로 따서 먹고 하지만은 말이죠. 저도 몇 년간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이래봐도 저도 도시농부입니다. 유기농 도시농부입니다. 저 바람에 입맛을 말이 좀 삐뚤어 나갑니다만은 입맛을 옛날 토종 맛으로 드리고 유기농 맛으로 드리고 벌레가 싫다고 안 먹는 농약 친 것이 아니고 벌레가 맛있다고 막 와서 7층 8층까지 올라와서 아파트까지 올라와서 구멍 송송 낸 그거 씻어놓고 먹어보니까 진짜 맛이 좋고 옛날 먹던 거라 해가지고 더 계속 어디서 먹을 수 있는 바람에 한사님 우리 집 앞에 있는 한사님이 볼라듯이 팔려가지고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민들에게 소비의 길을 열어주는 맛배기 농업이 바로 도시농업입니다. 괜히 경쟁자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박영덕이고 도시농부들이 바로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민들을 위한 맛배기 엿장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박영덕 위원장 잘 알고 있다가 도시농업 키우자고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박수 한번 해야죠. 네, 맛배기. 약간 이제 새길로 이야기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을 정결시킨 우리나라 농촌 농부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 고마우신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당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눈을 부릅뜨고 기록하고 지켜보십시다. 여기 젊은 학생들 여러분들 10년 내에 우리 사태가 눈이 뻔히 보입니다. 아니 이 정권이 몇 년이면 끝나죠? 2018년? 그때쯤 되면 그 조짐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피할 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나한테 듣고 싶은 지금 주제입니다. 그와 같은 사태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이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상을 해야 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그 아주 까다로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의지입니다. 결코 상대방을 설득해서 내 주장한 것을 얻어내야겠다는 의지가 첫째 필요합니다. 방법입니다. 방법은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협상할 때 카드 하나만 가지고 협상하는 놈은 그건 IQ 50짜리거든요. 카드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카드 가지고 협상하다가 안 되면은 나 가만둬 하고 나가다가 물건 여러분 사면서 요즘은 그런 흥정이라는 게 없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물건 살 때마다 시장에서 꼭 흥정을 했어요. 협상이 흥정입니다. 안 살 것처럼 딱 가는데 그 표정도 아주 단호하게 나가면은 싹 부르면은 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협상하고 그 안 되면 또 침을 딱 맞추고 또 침을 딱 맞추고 나가서 이렇게 해서 협상이라는 것이 카드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가격을 못 깎으면은 덤을 더 얻는다든지
덤이라도 더 얻는다든지 이 카드를 여러 개 준비해서 그 의지가 있으면 그 카드가 준비가 됩니다.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의 약점을 파괴합니다. 협상할 때. 오늘 보아하니까 이 아줌마는 지금 생선가게 아줌마는 지금 마수도 못했고 지금 팔지도 못했는데 지금이 오후 1시가 됐는데 지금 이 생선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상해져 가지고 가격 반값도 못 받는 거 딱 이쪽을 파악해가지고 그러면 하고 거기서 또 협상한 척 하면서 시간 뺍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점 상해가네 하면서 약도 올리면서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협상해가지고 합니다. 또 상대방이 가만보니까 현금이 좀 필요한 죽겠는데 카드로 결제할 것 같아. 아줌마 주머니에 딱 현금 보여주고 내가 현금으로 줄게. 그러니까 얼마 가져. 당신은 카드로 하면 5% 띄잖아. 응?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다려야잖아. 좀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또 약점,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전부 다 망라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기본 협상의 자세입니다. 제가 우루과이란드 협상에 상임 집행위원장을 3년간 해보니까 거기서 터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유엔에 여러분 이래 봐도 제가요 유엔 FAO 국제식량 농업기구의 유통금융협동조합 담당 최고 담당 전문가로서 3년간 근무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처음 우루과이 라운드 푼타델 에스테에서 시작할 때 없어버려서 참가한 사람입니다. 또 정복이 농업경제학 협상을 포함한 이거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재밌게 하니까 장난말처럼 듣지 마세요. 제 오랜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협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여러분이 물건 사고 사는 거 흥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에 가서 가격 얼마예요? 깎고 주세요. DC 해주세요. 요즘은 원가에서 우리가 미치면서 팔아요. 하고 그래요 하고 봐도 그런 바보시면 그건 협상가가 안 되죠. 쌀 관세와 협상을 하는데 상대방에서 저기 부분시장 MMA 그대로 노무현 정부가 이미 결정한 8%를 그대로 우기겠다고 나오면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상대방에서 그러면은 MMA량을 완전 개방 안 하려면은 의무 수입량을 8%를 이제 2배로 16%로 올리라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냥 완전히 벗어버린다. 완전히 브라자도 벗어서 던져버린다. 이것이 이 정부의 지금 태도입니다. 그 IQ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장관이 아니라 차관 국장 담당 과장이 아니라 여러 번 시켜놔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 내가 지금 장관 돼도 그 정도의 저쪽에서 요구를 MMA 수량을 8%에서 16% 요구할 것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아예 완전 개방해본다. 그 말은 그 정도 말은 학생이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어요. 공부 하나도 못했던 참 시골에 우리 할머니 갖다 모셔 앉아도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돈 받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좋아서 먹는 매우스틱 먹는 거 있죠? 그래서 떡볶이를 $200만 수출하는 회사가 있는데
앞으로 쌀이 관세화돼서 농민이 어려우면 떡볶이 수출을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고. IQ가 얼마쯤 될 것 같아? IQ 없어? 없어. 문해. 그러면 문해의 대통령인가? 그렇다고 봐요? 선생님 말씀 그렇게 하시네. 예, 선생님 말씀이라면. 아무튼요, 거기다가 느닷없이 떡볶이, 쌀 관세해야 되면 떡볶이 뭐 200만 달러 어쩌고 수출했다는 이야기를 하니 2천만 달러 수출해 봅시다. 자, 그분 말씀대로. 그놈의 쌀이 캘리포니아 쌀에다가 중국 쌀이 돼서 어떤 나라 농민들만 재미 봐요? 떡볶이 수출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쌀이 아니고 수입 쌀이면 떡볶이에서 돈 버는 놈은 누구예요? 기업체들이지. 가공업체들이지. 우리 농민하고 뭔 관계 있어요? 쌀 농민들, 쌀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안 팔리고 있는 우리 농민들하고는 뭔 관계 있어요? 머리를 좀 앞으로 모든 정부의 정책 발표 나올 때마다 꼭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의장님, 여기 신의원님, 정부의 모든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라틴 말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베드로가 살살 혼자 로마에서 도망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했어요? 예수한테 어디로 가냐? 꼬바디스 어디로 가냐고.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했는가 베드로가 했는가 누가 말했는가? 꼬바디스 꼬보모라는 것은 그러면 이 정책이 누가 혜택을 보느냐? 정부가 정책을 말하는 건 좋다고야. 꼬보모 누가 이 혜택을 보느냐? 떡볶이 수출 많이 했다. 많이 하면 쌀 관세야. 우리 농업이 살 길이 있다. 떡볶이 수출하면 누가 재미있고? 수출하는 기업이 재미볼 것이고, 가공한 사람 재미볼 것이고, 그 쌀을 우리 쌀이 아니고 중국 쌀이고 미국 쌀이면 미국 농민, 중국 농민 재미볼 것이고, 우리 농민은 뭐예요? 떡볶이 200만 달러가 아니라 2억 달러를 수출해봤자 그거 보면 누가 혜택 받는다? 제가 흥분하면 좀 이렇게 재채기가 나옵니다. 흥분이 되네요. 말을 할 때요, 항상 여러분, 누가 이 정책에 혜택 보느냐? 여러분, 이제는 무슨 정부의 발표만 나오면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의 혜택을, 직접 혜택을 누가 봅니까? 말만 이야기하지 말아요. 수출 많이 해가지고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만들자. 농민이 수출합니까, 지금? 농민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제대로 지금 농민이 수출할 힘이 있습니까? 수출을 하는 놈 재미 볼 것이고, 그 원료. 자, 대한민국의 가공식품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CJ, 롯데, 농심, 모뚜기, 별별 음식도 여러분 가공식품을 사먹을 건데, 농심 라면부터 시작해서 다 사먹을 건데, 그 원료의 70% 이상이 메이드 인 USA가, 메이드 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원료의 70%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30%가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거예요. 그러면 가공식품 재미 볼수록 10조 원이 아니라 20조 원, 50조 원, 100조 원이 되더라도 농민의 소득하고 몇 프로입니다. 꼭 보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지금 질문해야 할 겁니다. 제 이야기는. 꼭 보면 한번 해보세요. 꼭 보면 누가
혜택 보느냐? 제 말 틀렸어요? 정책이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놈은 따로 있고 재미 보는 놈은 따로 있는 이런 놈의 정책이 무슨 놈의 정책이야 그게. 그래 수입 자유화하면은 국가 이익이 높아지고 FTA를 맺으면은 관세 없이 마음대로 우리가 수입하고 팔고 할 수 있다면은 FTA 그래서 좋다. 영토를 이명박 씨는 대한민국 영토를 광개토 대항 이후 최대로 지금 넓혔다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받아가지고 자기 때 와서 지금 48개 나라하고 FTA 무역 자유화 완전히 관세 하나도 없이 농산물 들어오게 했으니까 우리가 영토가 대한민국 지금 세계 영토의 70%를 우리가 지금 점령했다. 경제 영토를 점령했다는데 꼬뭐 누가 재미 보는 거예요? 수입하는 놈은 재미 보고요. 수출하는 놈은 재미 봐요. 그렇다고 우리 가공 노동자들의 월급이 올라갔습니까? 삶의 질이 좋아집니까? 그렇다고 국민의 소득이 올라갔습니까?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아예 거꾸로 지금 농산물 가격은 지금 다 반토막 났어요. 박근혜 대통령 업적이 지난해 올해 2년 동안에 지금 농산물 가격은 반토막이 아닌 것이 없어요. 뭐가 있지 반토막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 의장님 지금 거의 반토막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의 FTA, WTO 정책 이거 전부 다 혜택은 누가 보느냐고요. 그렇다고 다시 묻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물가가 뚝 떨어졌느냐? 아니죠. 칠레 포도주가 우리 싸게 들으면 우리도 싼 칠레 포도주, 프랑스 포도주 우리 소비자들이 먹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시죠. 지금 우리나라 조사 지난번 발표한 거 안 보셨습니까? FTA 이후 칠레에서 포도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는데 제일 비싼 포도를 우리가 지금 사 먹고 있다는 거 아세요, 소비자들이요 지금? FTA가 일어나가지고 가격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 본 것은 죄송합니다. 여자들 10만 원짜리 브라자하고 란제리 가격만 더 올라가 버렸어요. 오히려 수입하는 사람들이 독점으로 수입해가지고 가격을 더 붙이는 바람에 명품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유통구조가 완전히 그 대기업들 몇 사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수입 관세 하나도 안 물고 마음대로 자기로 들어와서 경제 영토가 넓어졌다고 좋아하지만은 그 사이에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더 비싼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사먹고 있다는 거. 그러면 FTA 구워보면 누가 시비 보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저한테 답을 더 듣고 싶으실 거니까 내가 협상을 책임지는 사람이란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2004년에 우루과이랑도 협정문들은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쌀 개방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거 옥죄고 있는 것은 2004년까지 이행 계획서들, 모든 115개의 나라가 제출했던 이행 계획서들, 영어로는 implementation 스케줄이 2004년에 끝났는데 그 후속 협상이 제2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해당하는 DDA가 타결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무주 공산 상태로 계속돼서 모든 딴 나라들은 자기들이 이미 제출했던 임플리멘테이션 스케줄 이행 계획서를 2004년에서 좀 동결되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스탠드 스틸하고 있어요. 스탠드 스틸, 우리말로는
현상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쌀만 노무현 정부가 2004년에 협상하면서 8%로 86년, 88년 기준 국민 소비의 8%로 양보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협상에 이제 2014년에 끝나게 됐으니까 노무현 씨가 했던 게 10년 지나서 이제 끝나게 됐으니까 이제 GDA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지금 이행 객서가 어떻게 대한다는 것이 제출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는 DD 협상 나올 때까지는 2004년에 이미 동결했는데 2008년까지 우리가 8%로 해준 거 거기서 동결하고 현상 유지하겠다. 이것이 이쪽 제일 먼저 내놓을 안입니다. 제일 먼저 내놓을 안. 딴 것도 다 2004년 걸 무슨 스톱이 돼 있고 스탠드 스틸 돼 있지 않느냐. 미국이건 어디건 딴 나라 모든 품목이 우리는 2008년 상태로 동결을 시키겠다. 스탠드 스틸 하겠다. 안 된다 하고 이제 나오지. 이제 미국이나 뭐 쌀을 지금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소위 그래서 중단립종 흔히 말하는 자포니카 쌀은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 일부 호주, 일부 스페인이 있는데 별것 아니고 양이 호주도 별것 아니고 미국하고 중국이 핵심이고 쌀 항상 협상을 한다면은 모든 FAO 회원 125개국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 농림부가 쌀 수출을 하는 2회 당사자 국가하고만 협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쌀 문제이기 때문에 쌀 수출도 직불 수출도 않고 생산 수출도 않는 나라가 우리도 끼어들어가지고 하겠다고 나오면 네 쌀 수출하는 나라도 아니면서 왜 끼어드냐. 발로 차보면 그만이요. 한마디로 협상에서 쌀 수출하는 나라 하면 근데 거기에 끼어들죠. 베트남이 타일랜드가 우리도 쌀 수출하는 나라다 끼어들면 그 너희는 인디카 타입 알랑미 말이야. 인디카 타입이니까 그것은 인디카는 우리가 주식으로 안 먹고 가공용으로 흔히 말하는 롯데 호텔에서 롯데에서 나오는 쌀 식혜용으로 만드는데 그 식혜용으로 사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 좀 참아줘. 사줄게. 그렇게 사줄게. 문제는 자포니카를 수출하는 나라인 미국하고 중국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미국하고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노무현 정부가 굴복을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04년부터 밥상용 쌀도 수입하고 있어요. 밥상용 쌀도. 일반 가공용 쌀이 아니라. 그런데 또 미국이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양보해 준 것이 뭐냐면은 미국 것은 5만 톤, 중국 것은 뭐 4만 톤, 뭐 얼마 몇만 톤 쿼터를 배정시켰어요. 쿼터를. 그런데 관세화로 이것을 하면은 다시 말하면 완전 개방해버리고 고유 관세만 하면은 쿼터를 허용해줬던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관세화하면 미국한테 누구한테 우리가 쿼터로 의무적으로 사줬던 거고 콧물도 없어. 그러니까 관세에 않도록 우리 현상 유지하도록 좀 너희들이 눈 감아줘. 중국 눈 감아줘. 그리고 미국이 그러면 쿼터로 5만 톤 한 것을 10만 톤으로 좀 늘려달라. 그것은 좀 고려할게. 이제 또 그거 아까 말한 저쪽에 필요한 것을 슬쩍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탠드 스틸을 한번 협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협정문 어느 조항에도 제가 아까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엔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정문 어디를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박영대 정책위원장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의무 수입으로 부분 소위 예외 없는 관세화가 아니고 부분 시장 개방할 때 뭐 의무적으로 더 사줘야 한다, 더 양보해야 한다, 더 뭐 의무 수입량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협상에 의해서 관계 당사국끼리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협상에서 쫓아서 요구하겠죠. MMA 양을 더 늘려야 할 거다 나오면은 아니 지금 이미 41만 톤이나 지금 사오고 있고 그 외에도 이럭저럭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쌀 농사 망하란 말이냐 하고 그 대신 너희 거 좀 더 사줄게. 그 범위 내에서 미국에서 지금 팔 수 있는 양이 얼마인가 조사해 보세요. 미국에서 1년에 쌀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인가. 현재 그리고 대만하고 일본한테 의무적으로 팔고 있는 양이 얼마인가 조사해 보면 한국에 추가로 더 팔 양이 얼마인가 계산이 나오는데 그 계산도 지금 농림부는 못하고 있어요. 그 금세 조사해 보면 알아요. 미국에서 팔 수 있는 더 추가로 더 팔고 싶어하는 양이 얼마만큼인가. 그런 거 가지고 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 이미 8% 의무 수입 내에서 봐줄 수가 있어요. 기존에 8%는 이미 약속해서 지켜왔기 때문에. 이것이 원안입니다. 원안. 도저히 그것이 안 맥혀들면 세월을 흘려서 1년 지나가지고 이제 마감일이다 지냈으니까 마감일이라 끝날 필요가 또 없어요. 뭐 마감일이라는 게 없어요. 협상에서는요. 협상에서는 마감일이 없습니다.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한 하다가 중단하고 결렬해도 협상을 계속 하겠노라고만 버티고 있는 한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안에 끝 하고 여기서 끝내는 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WTO 규정이 어디도 없어요. 뭐 2014년까지 해야 한다? 2015년까지 해야 한다. 그 규정이 없어요. 2015년 지나가지고도 협상하고 있으면은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2년간이나 기한을 넘겼어요. 근데 너하고 나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또 이거 뭐 이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한은 지금 2015년 끝이니까 뭐 양보해, 뭐해, 이거 한 법이 없어. 네 무슨 권한으로 법이 있어요? 똑같은 회원인데. 협상은 결렬도, 중단도 전략입니다. 그게. 전략. 하다가 탁 팽개치고 나와버리고, 살 것처럼 하다가 뜻이 안 맞으면, 나 갈게요. 나 안 살래. 하고 나가는 거. 그것도 전략인 거야, 전략. 전략이 맞아, 안 맞아요? 흥정하다가 나 안 사겠다고 나가는 거. 이게 협상 중단, 협상 결렬도 전략이고 시간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대판 싸워가지고 말 싸워가지고 흥정하고 거리 안고 나왔다가 저녁에 싹 가서 싹 웃으면서 아줌마 아까는 좀 섭섭했지 이렇게 하고 다시 하면 그만인 거야. 그게 협상인 거예요. 우리 사람 사는 거가 똑같아 원리가. 문제는 협정문 어디에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없어. 난 농림부가 만일 쌀 관세야 않고 개방 않고 현재와 같이 MMA 부분 개방한다면은 저쪽에서 더 조건을 그만 소위 관세화 유예라죠. 그래서 관세화를 유예하면은 저쪽에서 더 MMA 요구량을 현재 8%를 더 16%로 요구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농림부 관리한테 내가 직접 얼굴 만난다면 너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 네 무슨 근거로 네가
마치 그 나라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어. 너 미국이나 중국한테 물어봤어? WTO 우루과이랑도 농업협정문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어? 협상하라고 했어요. 협상해서 관련 당사국끼리 협상해서 결정되면 그만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지레 저쪽에서 요구할 거라고 딱 해서 농민들에게 아예 겁을 줘놓고 또 언론인들, 무지막지한 언론인들, 아이고 미안한데 차라리 두 곳에서 찍고 있는 언론인들에게 그런 쫙 기자 뿌려주면 이 사람들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이 그냥 기사 쓰게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어디에 써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없어요. 더군다나 관세화로 해가지고 뭐 정부가 지금 요즘 얼마 하겠다는 거예요? 관세화. 처음에는 뭐 300 하겠다가 나중에 400 하겠다가 400에서 500 하겠다고 요즘 얼마나 하던가요? 이정희 의원님. 요즘 정부가 뭐 400에서 500 하겠다가 요즘 쏙 들어가고 있던데 최종적으로 얼마나 하겠다고 나왔어 정부가 지금? 관세 400에서 500. 400에서 500을 하겠다 했는데요. 우리 농림부가 지금 농림부 장관 입에서 그 말을 나왔어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협정문 어디에 무슨 근거로 400에서 500 하겠다고 하는가? 없어요. 우리는 우루과이랑도 협상 이전에 쌀을 수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몰래 밀약에 의해서 처음에 워낙 한국이 필리핀과 한국이 죽어라고 특히 한국이 죽어라고 반대하니까 대통령 목을 내놓겠다고 했다 해도 하고 막 저렇게 반대하니까 부분 개방으로 하되 일본 니들은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전에 수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2, 3년 지나서 관세 니들 그때 가격 차이가 얼마냐 일본 가격하고 도매 가격하고 수입 가격 차이가 800% 가까웠는데 800% 관세 매겨서 관세화 하면 봐줄게. 그러면 더 이상 부분 개방한 것만큼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될게 하는 미략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일본은 수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790%라는 800%에 가까운 관세로서 관세화했어요. 완전 개방했어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대만이 추가로 가입할 때도 대만은 우리 국내 가격, 국내 도매 가격과 국제시계 가격이 500%인데 그거만큼 관세화로 하겠다. 일본에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우리도 수입한 적이 있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본도 500% 관세화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수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루과이랑 협상 전에 관세화 하려니까 근거가 없어. 유일한 근거가 딴 나라가 어떻게 했는가를 봐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한번 부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도 거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문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관례, 선례가 있으니 이렇게 딴 나라 선례가 대만은 500에 꼭 저기 일본은 800에 했으니까 우리도 400에서 500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희망을 좀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미국이 그렇게 400 내지 500으로 관세해 보면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지금 사주고 있던 밥상용 5만 톤, 5만 톤 좀 더 넘습니다. 내가 5만 톤 숫자가 내가 말하면 틀릴 거예요. 7만 톤인가, 냈던 거. 그것은 이제 무효화 세분자가 아니냐 하니까. 그럼 그것도 또 얼마 하고 또 양보할란지도 몰라, 지금, 밀양으로. 그때 지나면 그만이니까. 이런 소속생들만 가지고 어떤 주먹구구를 가지고 지금 협상에 나가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분명히 말하라고요. 지금 제가 계산을 라프하게 거칠게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500% 이상 관세화하지 않으면은 500% 이상 관세율을 매기지 않으면은 관세화에 의한 완전 시장 개방은
무의미해요. 뭐 단순 계산 방식으로 300%도 괜찮다고 어떤 농림부 관리는 무책임한 과장급 관리는 200%만 관세율 매겨도 괜찮다고 하는 미리서 패배주의적으로 안 들을 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던데 500% 이하로 관세율을 매겨가지고 완전 시장 개방을 하게 될 경우는 내가 장사꾼이라 한다면요 중국, 미국에서 쌀애기들만 다 사오겠어. 쌀애기들은 쌀애기 가격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아시겠어요? 거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쌀애기 들어와서 가루 만들어가지고 뭐 못할 다 잘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라면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관세율 거기다가 300%가 붙여봤자 별거 아니에요. 또 저기 할빈에 가면은 만주에 삼강평원을 비롯해서 만주에 흥룡강성 일대에서 쌀들이 지금 3년 된 쌀들이 창고에 쌓여 있거든요. 고미가 쌓여 있는데 요놈들이요 지금 한국에는 어떻게 이미 들어왔는데 한국에 수입하려니까 관세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했느냐. 쪘어요. 찌니까 벼 껍질째 찌니까 이게 노래졌어. 그래서 도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하얀 표백지를 싹 발랐어. 그래가지고 실화예요. 한국에 가마당 24,000원 팔았어. 가마당 24,000원. 24,000원 들어오니까 한국에 쌀을 그 당시 우리나라에 가마당 13만원, 15만원 할 때, 뭐 친환경 농산물 말고 일반 농산물 전부 밥집에서 다 그거 갖다가 썼어. 지금 표백지에 바른 고고미를 지금 관세율을 300% 붙여봐요. 중국 놈들 과자 만드는 거 전공인데 고고미들 그냥 아까 25,000원에 사가라, 24,000원에 사가라 하면은 24,000원에 관세 300% 붙이면 얼마일까? 3, 2는 6, 3, 6, 68, 86,000원. 그래도 우리에 들어오면 지금 16만 원이니까 괜찮아요. 쌀애기로 또 만들어 달라 하면 더 좋아. 가루까지 만들어서 하면 관세율이 뚝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서 그러면. 피하는 방법이 많아요. 이놈을 또 냉동시켜서 떡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가공품이라 가지고 아주 관세율이 뚝 떨어져. 이제 10%도 안 돼. 10%나 돼. 그러면 쌀가루들을 덩어리로 냉동시켜서 들어와가지고는 40%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면 돼. 얼마든지 피해나갈 구멍이 다 있어요. 쌀 관세야 뭐 300% 하면은 뭐 문제없이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 그런 놈이 어떤 놈이냐. 나중에 실제 이렇게 일어날 때는 책임도 하나도 안 질 놈들인데, 더군다나 이 정권은 2018년이면 끝나요. 정확하게 18년 몇 월 달에 끝납니까? 2월. 18년 2월이면 실질적으로는 17년 말이면 끝나는데, 새 대통령이 뽑혀지고 끝나는데, 그때 가서 장관들, 그때 가서 대통령이 책임질지 아세요? 그래, 400% 유지해서 합시다. 얻었다 합시다. 400% 됐는데, 한중 FTA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조정했다 합시다. 400%를 넘어간다. 어? 다시 거기서 50 빼자 하면 또 했다 합시다. TPP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이 관세를 완전히 원수로 취급하는 반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에서는 관세를 타파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TPP 그 시기에 멤버로 들어오려면 현재 관세 그 반으로 때려 깎고
그러면 2년 후에 DPP가 최종 우리가 들어갈 때 400% 했던 거 다시 200% 내려보려는지 누가 몰라.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때는 보장해 줄 놈들이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그때는 국회의원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라는 데가 문외, 무관심에 범세계, 아까 교황님이 말씀한 무관심에 세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우리나라 언론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무관심에 관심이 없어요. 나라의 민족의 앞길을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없어요. 여기 이정희 대표나 신정은 의원의 앞에서 이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요, 특히 뇌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당들, 새누리인가 뭐 헛누리인가 하는 당놈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라도 돼요.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할까 하니까. 아이, 세상에 우리의 희망이 되고 대안이 돼야 야당이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짜지 않는 소금, 어두운 빛만 만들어내는 무내의 정치, 무콘텐츠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희망이 됩니까?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이 우리 대안이 못 되버리니까 희망을 못 줘버리고 전혀 짜지가 않는 일, 짠맛이 안 나는 지금 소금 역할이 지금 현재 야당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리고 좀 짠맛 내려고 하니까 내란 음모에 집어 넣으거나 아니면 얘는 음모는 아니어도 뭐죠? 당 지금 해체시킨다는 해체 안 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집어 넣어버리고. 그러니까요, 대안이 없는 것이 새정치연합회만 아니에요. 대안이 없는 것이 농민단체이고 교수고 학자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협상이 이것저것, 지금 아까 카드, 더 이상 제가 더 많은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더 이 카드 다 끄집어내봤자 할 사람들이 의지도 없고 IQ도 없고 또 뭐야, 다 오용들이 내 끄집어내서 말하자마자 다 늙은 놈이 지금 헛소리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게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 간단하잖아요. 좀 아이고 세상에 누구야, 세월호에 윤희 아버지 이름 누구지? 김용을 병신 만들어 보잖아요. 뭐 느닷없이 어디선가 사주했는지 그냥 김용호가 하루아침에 그냥 아주 윤아를 그냥 완전히 그냥 키우지도 않고 뭐도 않고 나쁜 사람 다 돼버리잖아요. 돈 떼먹은 사람처럼. 그죠? 이렇게 매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졌어. 농업은 더군다나 아까 다들 살기가 힘드는데, 살기가 힘든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막상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버리고 농촌이 다 망가져서 환경 생태계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농민들이 또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60살 노인이어도 농촌을 지켜왔는데 그 사람들도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일부 10% 생태 유기농 농민들만 남아가지고 있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식량 자금률이 23%도 안 되고 15%, 10%가 됐을 때 우리 쌀의 자금률이 현재 80, 그래도 몇 프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것도 30%, 40%도 안 될 때 그때 우리나라의 생태계는 다 파괴될 것인데 홍수는 더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쌀이 유지하던 공익적인 기능은 다 사라져가지고 산소 공급도 줄어들고 지하수 정화된 지하수 공급도 줄어들고 저수지 기능을 하던 놈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물들이 직접 흘러가지고 더 창원에서 저는 이제 버스만이 아니라 기차까지도 앞으로 쓸어 내려볼 것인데 그때 가서 우리는 농업을 쌀농업을 이렇게 망친 그 바람에 쌀농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쌀농업이 수행하던 공익적인 환경적인 기능마저도 쌀같이 9조 원짜리에 3배에 해당하는 27조 원의 생태적인 기능이 다원적인 공익 기능이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라 할 것인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대책에 나갈 그 의지가 없는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는 국민적인 열정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오늘 여기 계시는 100여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끝까지 정말 관심과 열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꼭 강연료라는 이름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강연을 섰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거꾸로 제가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범국본에게 제 이야기를 듣게 해주신 감사해서 후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